경남 창녕의 9살 소녀가 당한 학대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화상은 몸 여기저기서 발견됐고 쇠사슬에 묶인 채 다락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녀는 4층 높이의 경사진 지붕을 타고 이웃집으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먼저 문철진 기자입니다. 의붓 아버지는 달궈진 프라이팬을 이용해 아이 손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아이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지문을 없애겠다며 벌인 짓입니다. 친엄마는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아이 발바닥에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뜨거운 접착제를 뿌려 발등에도 상처를 냈습니다. 부부는 쇠막대기로 온몸과 종아리에 멍이 들 만큼 아이를 때렸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담궈 숨을 못 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란다에 쇠사슬로 아이 목을 묶어 자물쇠로 잠가놓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쇠사슬 등의 물품을 이미 압수한 상태입니다. 하루 한 끼 정도를 겨우 먹으며 다락방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인지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도 아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두 명을 봤는데 아들이 엄청 밝더라고요. 걔들은. 예. 그 학대 당한 애는 못 보셨어요? 네, 걔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걔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셨고. 예. 똑같은 구조의 집에 사는 이웃 주민의 협조를 얻어 살펴본 다락방은 그리 넓지 않은 실내에 야외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베란다를 탈출한 아이는 가파른 지붕을 따라 옆집으로 넘어와 탈출했습니다. 잠시 쇠사슬이 풀린 틈을 이용해 맨발로 4층 높이의 지붕을 넘나든 겁니다. 이웃집은 마침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뭐 밥을 못 먹고 굶어 죽거나 옆집에 넘어오다가 떨어져서 죽거나 죽는 거는 내 한 가지라고 애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 근처를 배회하던 아이는 다행히 한 시민에게 구조되면서 지옥 같았던 삶에서 마침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아이는 다행히 몸 상태가 좋아져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럼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원래 쾌활한 성격이고 지금은 누군가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다 보니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임상재 기자입니다. 조금 전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온 아이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걱정 어린 질문을 받고는 프라이팬에 화상 입은 양손을 차례로 들어 보여줍니다. 입원 치료를 받은 지 2주 만인 오늘 낮 아이는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온몸 곳곳에 있던 상처는 대부분 나았고 심리 상태도 많이 안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쾌활한 성격이라서 특별히 지금은 불안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많이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자기를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를 해주니 너무나 좋아라 하는 모습이. 법원의 임시 보호 명령에 따라 앞으로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법원의 정식 명령이 나오면 앞으로 최장 1년간 가해자인 부모와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개정되는 아동학대 처벌법이 적용돼 법원의 판단만 있으면 성인이 되는 만 18세까지 시설에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각각 6살과 5살, 생후 100일 된 3명의 동생도 어제 별도의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직접 학대를 당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정서적 학대를 입었을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언니가 이제 학대에 노출되는 걸 발견한 정서학대가 있는데요. 심리치료를 지원해서 최소한 좀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동생 3명을 보호시설로 옮기는 과정에서 가해 부모가 저항하며 자해를 시도했지만 특별한 부상이 없이 강제 입원 조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됐던 가해자 경찰 조사는 일단 미뤄진 상태입니다. 위에 소동을 했기 때문에 또 혹시나 또 우리 조사 전에 뭐 어떤 변고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체포영장이라든지 검찰하고 협의해가지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가해 부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지연되는 사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법원에 정식 보호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정부가 민법이 보장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없애고 체벌 금지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죠.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해집니다. 체벌 금지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도 체벌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자녀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막겠다는 정부 방침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또 아동 학대나 그런 부분들은 좀 강한 규제를 해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그거를 법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 기준점을 선정하는 데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자녀 체벌 금지를 이미 법 조항에 명시한 나라는 59개국.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스웨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인 1979년 아동 체벌을 법제화한 스웨덴. 학대 신고 건수가 크게 줄었고 체벌은 허용돼야 한다는 인식도 이제는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가볍게 볼을 때린다거나 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체벌을 당했다는 피해 발생 빈도도 체벌을 법적으로 막지 않았던 프랑스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을 한 인격체로서 가진 그 권리를 보장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국내에서도 지난 2011년 교사의 학생 체벌을 금지한 다음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체벌을 경험한 아이가 7년 만에 4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가정에서의 체벌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사의 체벌을 금지한 사례에서 보듯 체벌을 못하게 하는 법 조항만으로도 실제 인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에선 사랑에 매도 안 된다며 민법에서 부모의 징계권을 없애는 방안을 작년부터 추진했지만 1년 내내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사법 체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데요. 국민적인 여론이나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동안 개정하는데 좀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던 것으로. 법무부는 내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해당 규정을 어떻게 구체화시킬지 논의합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